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포토 플랫폼 개발자 문세정 인사드립니다. 11월 셋째 주 주말을 맞이했네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보니까 3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3차로 이미 접어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올 겨울을 우리가 잘 넘겨야 됩니다. 잘 넘겨야만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기회적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절기 감기가 굉장한 유행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에 좀 유의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항상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품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죠. 또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직포토 플랫폼 안에는 그 매직포토 카메라에 관련된 제품으로 해서 한 60여 가지가 이미 여러분들 설명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항상 금요일까지는 상품 설명, 또한 오늘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항상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진행한 지가 벌써 오늘이 7회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더 색다른 부분으로 해서 사업 설명 및 어떤 비전 부분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의 사업 설명을 들어봤고, 또한 그 제품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명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직포토 플랫폼이라는 부분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매직포토 카메라라는 것을 저희는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포토 카메라는 어느 누구든지 쉽게 저희 기술을 접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술을 접하려면은 그 매직포토 그 카메라,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매직 카드를 내장을 하셔야 돼요. 그 스마트 매직 카드를 내장을 하게 되면은 그 매직포토 카메라를 12가지에 관련된 앱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상당한 부분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매직포토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전부 다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는 출혈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했고, 또 무료로 통해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이지만은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힘들지만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매직 카드만 구매하시게 되면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소비자 가격 정도로 해서 구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저희가 50%를 비용을 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할인이 된 상태에서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 스마트 매직 카드를 같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체험들을 진행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적인 그 매직포토 카메라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12가지 앱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음식적인 거, 그냥 간단한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율을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매직포토 카메라를 통해서 내 일상에서 다양한 부분을 전략을 하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된 체험과 또한 내 건강상에 오는 그런 부분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만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스마트 매직 카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수납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이걸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해 파장이라든지 또한 이거를 충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룻밤을 주무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걸 매직포토 카메라 315컷에 관련된 부분에 충전을 하시면서 주무시게 되면은 그 15컷에 나와 있는 그 사진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를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15컷에서 저녁에 주무실 때 켜놓지 아니하고 충전을 한다면은 아주 무의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전할 때만이라도 이 매직포토 카메라를 켜놓고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아주 습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는 첫 번째도 어떤 습관이고 두 번째도 습관이고 세 번째도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제공을 받았을 때 내 습관이 천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습여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천성이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호습여천성이라는 것은 습관 천성이라는 것은 좀 좋은 쪽으로 습관을 만들어 내 몸에 어떤 천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습관화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상당한 힘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매직포토 카메라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동선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에다가 융합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어떤 카메라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한다면 그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지불이 되겠죠. 또한 그 카메라를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으로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구매를 해야 된다면은 이 기술을 보편적으로 어떤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앱을 만들게 되고 또한 그 PC나 노트북을 활용한 웹을 만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한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기업적으로 확대를 해서 브랜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는 어느 누구든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즉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스마트폰 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 12가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게 저희가 펼쳐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12가지의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앱이라고 했을 경우는 하나의 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저도 처음에 베타 버전을 만들 때는 이렇게 12개의 기능을 따로따로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앱을 다운받으려면 12개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앱 속에 다시 앱 12가지의 어떤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버튼에 의해서 다양한 그 앱에 관련된 그 에너지 부분, 뭐 음식을 찍는다, 푸드를 찍을 수가 있고, 내가 뭐 에너지를 넣고 싶다 했을 때는 ET라는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건강상의 어떤 고민, 좀 바이러스 주파수, 즉 내 몸에 건강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 주파수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BT에서 연결을 해서 바이오 주파수가 연결해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바로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라든 이런 것들을 주파수를 활용함으로써, 즉 내가 얼굴에 사진만 찍어도 그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나하고 공명을 이루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상 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카메라에 주파수가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리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게 돼 불편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에너지 부분을 뭘로 승화를 시켰냐면은 매직포터, 즉 사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그 사진의 주파수를 주입을 시켜서, 즉 양자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양자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양자 얽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은 어떤 현상이냐면 나와 똑같은 닮은 꼴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대상물을 사진을 찍게 되면은 그 대상물에 바로 주파수가 주입이 되고, 그 주파수가 주입된과 동시에 바로 그 대상물과 똑같은 닮은 꼴에 찾아간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음식을 찍었으면은 그 음식 사진에 의해서 그 주파수가 음식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식감이 달라지고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또한 음식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한 맛의 비교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는 부분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양자적인 현상과 또한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를 제 스스로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40년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기술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몰두를 했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약 20만 가지의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 주파수에 오행을, 즉 우리만의 기술,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행이라는 에너지, 즉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 오행이라고 그러죠. 그 오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주파수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는 주파수들은 이 오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명을, 어떤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가수가 나와서 그 음악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도 스스로 그 음악의 그 리듬에 따라서, 또한 그 노랫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 음악에 의해서 우리 몸에 전달해주는 공명입니다. 그 공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감동을 하게 되고, 그 감동에서 우리 몸에서 표현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양자 얽힘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물을 찍고 어떤 대상물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바로 그 대상물에 우리가 의도했던 그 주파수가 의도했던 그 내용대로 프로그램화돼서 그 프로그램이 형성이 된과 동시에 바로 그 음식물에는 음식이 질겼던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한 음식에 냄새가 났던 부분이 냄새가 사그러들고, 또한 그 음식을 통해서 느껴졌던 감칠맛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주파수에는 다양한 주파수가 있어요. 즉, 파인애플의 주파수는 연육작용을 해주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푸드에는 파인애플 주파수를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음식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는 부분, 즉 우리가 고기에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키나 바로 파인애플을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부르죠. 아마 여러분이 세계의 뭐 어떤 소스라든지 케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스타하는 소스 모든 것들이 과일을 믹서를 해서 그 과일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그 숙성이 만들어지면은 결론은 그게 소스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양자적인 세상은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입자적인 거예요. 즉 우리가 과일을 만들어서 숙성을 시키고 또한 불에 중탕을 하고 그 중탕에 의해서 또한 시간이 지남으로 숙성을 하면서 그 소스의 맛을 우리가 비교를 했듯이 바로 여기에서는 입자적인 거 보이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양자라는 것은 입자와 파동에 중첩되어 있는 거거든요. 즉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마이너하게 남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전달됐을 때 그 오행적인 오장육부의 기능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에너지원을 만들었고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주파수로, 즉 음식이 만들어서 그 하는 그 과정의 제일 마지막 부분, 즉 양자적인 부분의 주파수를 꺼내서 그 주파수를 오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스를 집어넣고 어떤 맛을 집어넣고 하는 부분을 이 주파수로만으로도 음식을 색다르게 비교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매직 포토 카메라의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 매직 포토 카메라는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음식에 관련된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푸드에 주파수를 만들었다면은 두 번째는 BT에 관련된 부분,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주파수가 다양합니다. 즉 우리 몸에는 경락이 있고 그 경락의 주파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경락이 있고 16경락이 있다면은 그 12경락이나 16경락과 관련된 그 부분에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력적으로 시력을 좋아지려면은 그 시력에 관련된 그 경락이 있을 거고, 또한 우리가 감기가 들면은 감기 관련된 경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락수를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뭐 12경락이면 12경락, 또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파수, 또한 우리 몸속에 있는 간에 관련된 주파수, 또한 우리 눈에 관련된 주파수, 우리 유장에 관련된 주파수, 이런 것들을 말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주파수를 적용을 해서 거기다 오행화 시킨 거예요. 즉 오장육부의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서양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음장부와 양장부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합쳤을 때는 오장육부가 됩니다. 즉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는 거고, 또한 한의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만물의 원리는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오장육부라는 그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부가 서로가 프로테지, 즉 컨트롤을 했을 때 우리는 자율신경계,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속에 조정이 되는 거고, 내 스스로가 어떤 면역력을 갖추고 그 면역력을 우리가 몸에 갖추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즉 오행을 원활하게 한 부분에서는 그게 형성이 되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이가 들면서 그 오행의 구조는 점점 깨지고 그 부분에 저희 매직포토 카메라를 통해서
BT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시킬 수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부분으로 찾아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바이오 테크놀리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직포토 카메라 BT에 놓고 어떤 아픈 부분을 사진을 찍게 되면은 바로 그게 해소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원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고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에너지원입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주입을 시켰느냐 주입시키지 않느냐에 따른 것은 최종적으로 양자적인 현상에서는 내 생각의 부분으로 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주파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양자적인 부분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상당한 부분으로 차지합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양자판 홍장에 관련된 부분 에너지에 제가 개발한 오행의 에너지를 합성을 시켰고 그 합성한 에너지를 20만 가지를 만들어서 매직포토 즉 우리가 12가지 앱에 다양하게 분포되고 거기에 맞는 그 오행의 성질을 만들어서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푸드에 관련된 즉 음식에 관련된 주파수 이게 맛에 관련된 주파수 맛이라면 뭘까요? 아미노산입니다. 즉 아미노산의 주파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진만 찍으면 바로 맛이 바뀌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우리가 아미노산을 하려면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음식에다 뭐를 집어넣죠? 보통 우리가 뭐 미온이라든지 어떤 조미료를 집어넣고 화학조미료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미노 즉 천연 아미노산의 주파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중화가 돼요. 음식이.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물 요리에다가 사진을 찍게 되면 국물이 진하고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미노산 주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고기가 질겼을 때 사진을 찍게 되면 고기가 부드러워진 거는 바로 거기에 파인애플 주파수, 키 주파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양한 우리가 어떤 김장 같은 거 할 때는 곰보 배추의 주파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곰보 배추의 주파수는 오행의 에너지로 해서 상당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파수예요. 또한 여러분이 어떤 정력적인 부분을 할 때는 저희는 바로 상추나 또한 여러분이 부추씨앗 그런 데서 주파수를 성질을 만들어서 그 주파수를 활용함으로써 오는 그런 문제. 왜 간에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간에 관련된 그 식물에 주파수를 주입시켜서 그거를 우리 몸에 마지막으로 남는 그 주파수를 우리 몸에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간 건강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 즉 저희는 의료는 아니지만은 그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식물의 주파수를 오행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매직포토라는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만 안다면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가지 앱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라이프라는 건 우리 삶의 모든 거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침대에서 누워야 되고 소파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한 방바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주거 공간에 있는 다양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구가 우리 몸에 친환경으로 다가오고 L병으로 다가오는 물품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겁니다. 평백나무 같은 경우는 그 평백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피톤치드에 관련된 그 주파수가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톤치드로 요즘 만들어진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죠? 일단 공기가 상쾌해지고 공기질이 좋아지고 또한 내 몸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 생활의 주파수를 바로 피톤치드 주파수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이프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피톤치드와 같은 결국은 우리가 공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내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공기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라이프에 관련된 O형의 주파수가 주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생활 환경, 즉 내 집에 들어와서 소파가 있고 의자가 있을 거고 참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매직보트 안에다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즉 주방에 들어가서 뭐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무조건 다 찍으세요. 방바닥, 거실에서 찍기도 하고, 또한 현관에서 거실을 향해서 사진을 찍고, 또한 벽을 향해서 찍고, 모든 것들 책장에 가서 책장을 찍고, 이런 것은 바로 라이프에 관련된, 즉 여러분들이 어떤 습속 공기를 주기 위해서 라이프에 관련된 주파수를 여기다 집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향들 있죠? 그 허브에 관련된 주파수를 즉 우리가 냄새는 나지 않지만 허브에 관련된 그런 주파수, 즉 우리 인체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숲속길을 지나갈 때 그 상쾌함을 주기 위해서 숲에 관련된 소나무 주파수, 잣에 관련된 주파수, 호두나무에 관련된 주파수, 즉 잣과 호두나무는 O형의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 잣은 안 됩니다. 가평에서 나는 잣이나 영동 지역에서 나는 호두나무, 또한 은행나무, 그런 모든 주파수가 우리의 어떤 O형 기능을 집어넣고 우리 부분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바로 은행의 주파수는 우리 집안 내부에 어떤 세균 같은 거를 연결을 해주고 그 세균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진 것이 바로 라이프의 주파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냥 푸드니까 푸드 찍으면 푸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푸드에는 다양한 식물에 관련된, 또한 음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주파수가 중첩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뭐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바이오 주파수라든지 우리 몸의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건강에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장기 모든 것을 주파수화해서, 또한 우리 몸의 경락적인 부분, 또한 우리 몸의 어떤 피부적인 거, 우리 몸의 눈의적인 거, 이런 것들, 즉 눈, 코, 귀, 입, 그걸 오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정신의 세계, 뇌파를 권장할 수 있는 바로 차크라에 관련된 그런 주파수, 또한 우리의 어떤 힐링이 관련된 주파수들을 만들어서 바로 BT에다가 다 담았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직보드 카메라에서 사진만 찍어서 내가 습관화가 되고 거기다 올려놨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정말로 황당했어요. 근데 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 이 기회에 그렇다면은 내 스스로를 한번 다이어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주파수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BT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BT에다 사진을 찍고, 또한 내 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ET라는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는 주파수의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라이프에다도 사진을 찍어놓고, 또한 에코적인 부분에다 사진을 찍어놓고, 즉 그런 관련된, 즉 에너지원에 관련된 주파수를 제 몸에 주입을 시키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 키로수가 19kg 정도가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제가 89kg였는데 지금 요즘 재면은 거의 70kg에서 71kg, 밥을 먹으면은 한 72.8kg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다시 70kg로 돌아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지금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와이셔츠가 지금 목이 다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과거에 89kg 나갔던 사람이 지금 현재 70kg로 19kg를 소멸시켰던 것은 바로 이 주파수를 지키고, 저는 이 주파수를 24시간 적용을 시켰어요. 즉 내가 갖고 있던 전 휴대폰에다가 바로 이 주파수를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을 24시간 충전기에다 꼽아놓고 작용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습관화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제가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이어트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제 키로수를 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는 생각의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T에다가 내 얼굴 사진을 찍고 내 몸통을 찍고 내 몸에서 고민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다 찍어서 올려놓고 여러분이 그 생각만 정말 다이어트가 될 때라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뇌리에서 주입을 시키게 되면은 그것처럼 정말 좋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동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몸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고 또한 ET 아주 강력한 파워 에너지를 몸에 집어넣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로 통해서 내 몸 스스로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 차크라 에너지를 집어넣고 또한 힐링이라는 주파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으로 해서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 각자 나눠지는 부분. 제가 라이프에 관련된 주파수는 오행의 주파수인데 바로 생활 전체의 리듬.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리듬을 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리듬아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리듬이 없으면 노래가 잘 부르지지 않죠. 또한 우리나라 그 국거리 장단에는 뭐가 들어가죠? 후렴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부분 강의를 하는데 청중이 있을 때는 강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청중이 없어요. 지금처럼 어떤 비대면을 통해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강의를 한다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어떻게 보면 주입식밖에 될 수가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가 더 재밌는 그리고 여러분이 TV에서 보셨겠지만 어떠한 부분이 뭘 나오면은 그 관객들이 박수를 치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먹더라도 옆에서 음식이 맛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음식을 먹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후렴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주파수를 통해서 리듬 주파수가 활용이 되면은 바로 다양한 즉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나 또한 우리가 들어온 생활 가구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 파장이 전달되는 이 부분에서 웰빙으로 바꾸어 또한 오행으로 바꿔서 우리 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집에서 피톤치드가 있는 것처럼 내 숲속 공기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라이프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이 왜 라이프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에너지 테크놀로지 ET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의 주파수는 만드는데 상당한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 주파수를 만드는데 기초적인 증언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주파수는 3행밖에 안 납니다. 즉 토금수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화라는 에너지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에너지를 즉 전체 강물을 다 합치게 되면은 즉 주파수에 지구에 관련된 주파수는 3행이 나오고요. 태양의 주파수는 2행이 나옵니다. 즉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합성을 하고 거기서 자라난 그 식물 100년 이상 축적된 그런 더덕이나 산삼 같은 경우에는 5행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원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바로 그게 어떤 효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의 뿌리들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그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ET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몸속에 어떤 기력을 회복을 할 때 뭘로 찍어야 돼요? 바로 ET에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BT에서 찍게 되고 ET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주파수를 만들 때 바로 태양에 관련된 주파수, 즉 태양이 갖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 모카의 에너지를 바로 식물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식물은 갖고 있는 에너지가 3개입니다. 즉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같이 믹스를 해서 오행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바로 파워 에너지로 승화가 된 거죠. 그래서 ET 에너지는 바로 파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ET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또한 여기서 에너지 테크놀로지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BT와 ET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 삶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ET 에너지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등산을 가는데도 힘이 들질 않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하는데도 힘이 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오후 3시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몸이 나른해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졸음이 오고,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ET 에너지를 몸속에 지니고 있게 되면은, BT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바로 그런 걸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미연에 어떤 건강상에 오는 문제점, 또한 내가 다리를 헛디딜 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 등산에 가서, 등산 가서 우리가 다리를 헛디딘다는 것은 굉장한 낙상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이티적인 에너지를 내 몸에 축적되어 있으면은 그런 낙상사고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으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게 내 어떤 정신건강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떤 망상 같은 걸로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사고적인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거진 교통사고들이 보면은요, 오후 3시 이후에 일어나는 그 교통사고들이 굉장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ET적인 에너지와 BT적인 에너지가 합성을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파워를 집어넣고 싶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내 스스로한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ET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직포토 카메라에 이 12가지 앱의 그 에너지원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매직포토 카메라가 얼마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이거를 그냥 사진만 찍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사물에 미치는 영향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로 옮겨갔을 때는 자동차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매직포토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에코 드라이빙에 관련된 부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에코 드라이빙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동차에 연결했을 때는 자동차가 파워업이 되고 언덕길도 잘 못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작용을 하자마자 엑셀레터를 살짝만 눌러도 우리가 언덕길을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또한 RPM이 그냥 기본으로만 해도 RPM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RPM이 증가가 안 되면 엑셀레터를 계속 밟아줘야 되는데 이건 스스로가 즉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연료의 옥탄가가 더 높아지고, 옥탄가가 높아짐과 동시에 완전 연소에 가까운 부분을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자동차에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업이 되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에코 드라이빙이 되고, 에코 드라이빙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 습관에 의해서 연료를 절감할 수가 있고, 특히 30%에서 50%가 나오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운전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서 뭐 연료가 절감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에코르단 드라이빙 모드를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운전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연료가 절감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주게 됩니다. 또한 라이프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 ET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금속에 산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오래도록 쓰셔도 B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T에서 사진을 찍고 면도를 해보시면은 근데 제가 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BT, ET 거기에 에너지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면도기나 칼들이 굉장히 오래도록 가게 됩니다. 즉 산화가 안 된다는 거 뭘까요? 바로 이것은 즉 칼날이 항상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엌 칼에 그동안은 숫돌에다 갈아야만이 칼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진만 찍어서 하루만 지나도 칼날이 굉장히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일을 깎아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바로 이티적인 에너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예요. 근데 내가 정말 걸음 하나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BT의 에너지를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BT와 에너지를 플러스 시키게 되면 안전한 파워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몸에 그 에너지를 주시고 여러분이 걸어보면은 발걸음이 정말 힘들지 않게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는 바로 이런 주파수를 통해서 할인몰에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그 주파수를 적용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워 에너지 밸런스는 BT와 ET를 같이 결합을 시켜서 그 주파수를 파워 에너지 밸런스에다가 주입을 시키고 그 주입을 시킨 거를 특정화시켜서 상품을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만들어낸 파워 에너지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ET 에너지는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원,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시작에도 제 녹화 장면을 여러분이 틀어보시면은 주파수 소리가 날 거예요. 지지지 끄는 거. 그 화질이 나빠서 그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제가 하는 이 강의하는 이 장소에 그 주파수가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파수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이 주파수가 사물의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러면 이 주파수가 양자 얽힘을 통해서 바로 그 대상물에 연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까지 ET에 관련된 ET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강력한 에너지를 심어주는데 BT랑 결합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에코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 에너지는 즉 친환경입니다. 즉 웰빙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 매직포토 카메라로 부모님이 소중하게 올려준 쌀을 한 5년 동안 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열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즉 우리가 곡물을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 무슨 냄새죠? 이상한 냄새죠. 바로 그 이상한 냄새가 사진을 찍고 정확하게 6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매직포토 카메라 갤러리 315컷 앱에다가 올려놓고 6시간이 지난 후에 그 쌀에 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발효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즉 금방까지 뜬 내가 그 5년이란 묵은 내가 났었는데 바로 사진 한 방울을 찍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뀌었다. 바로 여기에는 에코, 친환경 에너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는 주파수를 굉장히 중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톡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즉 독성을 중화시키는 기능. 그리고 미생물을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서 어느든지 그 안에는 뜬 데가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세균도 살 거고 거기에 미생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 미생물들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를 받음과 동시에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고 그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6시간 후에 가서 냄새 맡으면은 그 묵은내 나던 것이 아주 고약한 냄새 나던 것이 싹 없어지고, 즉 여러분이 막걸리에서 맡아보면은 그 발효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고 우리가 빵을 뜯으면 이스트 냄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쉰내 비슷한 그런 냄새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에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 에너지를 우리의 가정에 가져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냄새가 안 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매직포토 카메라 에코를 제가 개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실험했던 것이 뭐냐면 숯불갈비집이었어요. 그 숯불갈비집에 가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뜰 정도의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냄새가 정말 내가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 양복에 쪄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 환경 충분히 가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코를 향해서 사진을 찍었고 내 몸을 향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10초가 지난 후에 냄새도 사라졌고 연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는 마이크로 필터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마이크로라는 것을 즉 한마디면 아주 1000분의 1 정도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1 나누면 10만 분의 1이지 않습니까? 15분의 1. 그렇게 1 나노 정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바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에코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에코를 사진을 찍으라는, 즉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서 본네트를 열고 저 엔진룸이 나옵니다. 그럼 에코 에너지로 관련된 걸 사진을 찍고 거기에 ET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ICT로 찍습니다. IoT로 찍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자동차에 찍게 되면은 냄새가 사라지고 파워업이 생기고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내요. 여기에는 필히 스마트 매직 카드가 내장이 돼 있어야 되고, 또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에코 드라이빙 카드가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자동차에 엄청난 파워 에너지를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유해점과 파장을 다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에코를 통해서 기름을 연료를 완전하게 마이크로 커넌스에서 완전 연소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에코예요. 즉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신 분들이 담배 태우면 그 담배 냄새가 갇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쩌들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담배 핀 차를 들어가게 되면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어지를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기술에 적용돼서 활용을 해보세요. 정말 자동차에서 담배 냄새가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에너지의 주파수, 즉 냄새를 주파수,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파수, 음이온 주파수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 플라즈마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 이런 것들이 바로 에코에 관련된 주파수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모드로 바뀌고 숲속 공기처럼 어떤 피톤치드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호주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에어컨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에어컨 실내 환경에서 완전히 뭐 세차 탄 기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에코 에너지를 접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에코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요. 뭐 자동차에 떨리는 현상이 없다. 연료를 개선시켜 주니까
그리고 에코 드라이빙 모드로 만들어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자동차에서 이렇게 탁월한 기능들이 만들어진 이유, 바로 매저포토 카메라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난한 개발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매직포토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알림을 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매직포토 플랫폼에 와서 정말 이걸 써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개발자의 마음을 좀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은 그 사진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호스비어 천성, 자, 이 매직포토를 쓰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만들어낸다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또한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5번째까지 다 왔잖아요. 그죠? 에코 에너지, 이트 에너지, 라이프 에너지, 푸드 에너지, 또한 비트 에너지까지 이렇게 5개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디톡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코 에너지에는 디톡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는 어떤 현상이냐, 즉 중화를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굉장히 중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어떤 분은 재래식 변소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재래식 변소에서는 아모니아 가스가 가득 차 있죠. 근데 사진을 찍자마자 냄새가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홍어 삭힌 거 있죠. 그거 한번 사진 찍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 친환경적인 거, 어떤 웰빙적인 거, 여러분이 야채를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친환경에 관련된 농약이 있고 일반적인 농약 관련된 화학성이 관련된 그런 농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에코를 관련놓고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은 바로 농작물의 어떤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독성을 중화시키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웰빙 모드나 친환경 모드로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싶다면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품을 제작하시는 분 같으면은 정말 내 제품에서 어떤 아주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저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냄새가 안 났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 물질을, 즉 친환경 물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어떤 해고를 저희가 드리니까 이거를 분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활용하게 되면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아름답고 싶습니다. 뷰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바로 스킨입니다. 6번째 설명을 드리는 거야. 스킨은 일반적인 스킨이 아니에요. 즉 피부에 관련된 주파수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좋게 해주려면 첫째 스킨, 즉 화장품류를 우리가 몸에 바르게 되죠. 스킨 바르죠. 밀크 로션 바르게 되죠. 기초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샴푸를 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오딕 클렌저를 해서 우리 몸을 세척을 하게 해줍니다. 또한 내 몸에 기초 화장을 하고 나서 마스크팩,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팩에 관련된 여기다 비타민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다양합니다. 심지어 항균까지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스킨 주파수를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요, 동네에서 1,000원 주면은 팩 5개나 3개 주는 거 그냥 싸구려 팩 사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고 8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그 팩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3만 5만 원 준 팩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에다가 스킨으로 찍으세요. 화장품. 그래서 따로따로 찍지 마세요. 화장품을 테이블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네. 멀리서 찍으면 하나가 들어가죠. 그 포토라인에다 다 집어넣고 찍으세요. 그러고 나서 숙성을 시키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315%에 넣고 주무시게 되면은 피부에 관련된 주파수들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틀게 됩니다. 전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화장품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했어요. 혹시 화장품 갖고 있는 것 중에 밀크 로션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 그게 있으면은 가져오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분한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래된 그 밀크 로션을 가져왔어요. 그 뚜껑을 개봉을 했고 그 개봉을 해서 따르니까 보통 우리가 밀크 로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잘 흐르질 않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밀크 로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화장품 많이 발라보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근데 화장품이 오래되게 되면은 그 구조가 다 깨져버립니다. 얽힘 현상들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줄줄줄 물처럼 줄줄줄 샙니다. 잠깐 확인하셨죠? 새는 걸 확인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막아주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막고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본인이 거기다 사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24시간 동안 제 주파수에 놓고 형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셔가지고 사인한 것이 맞는지 보시고 그 뚜껑을 열어서 만약 이 내용물이 24시간 안에 바뀌었다면 제 기술 믿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24시간 후에 그 화장품을 그분이 직접 개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품이 단 한 방울도 새질 않아요.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썩은 화장품을 어떻게 제 정상으로 올려놨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킨으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그 주파수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화장품은 그 안에 화장품을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죠?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 아닌 진짜 오늘 내일 쓰는 일회용 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사진을 찍고 에코에서 사진을 한 번 더 찍으세요. 그러면은요 화장품에 있는 그 성분을 중화시켜주게 되고 또한 그거를 결집을 시켜서 그 안에서 뭐를 만드냐면은 스킨의 주파수를 피부에 진짜 좋은 그래서 저희 화장품을 사진 찍어보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진을 찍게 되는 화장품을 바르면은 3시간 정도 되면은 얼굴이 무거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걸로 사진을 찍고 나서 화장품을 써보니까 정말 하루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만 사용해도 루즈를 사진을 찍어서 24시간이 숙성된 후에 루즈를 발라보면은 이 루즈 바른 것이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킨 주파수는 다양한 부분 여러분의 미를 형성시켜주고 또한 미백 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우리가 화장품에 갖고 있는 어떤 독성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입자를 완전하게 미세하게 만들어서 내 피부에 정말 좋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물질로 다시 재탄생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주파수를 통해서 제품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6개를 가지고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 1시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물입니다. 제가 우리 에너지를 보충시킨 에너지 워터를 먹고 다시 또 1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킨의 주파수가 왜 스킨이라는 게 이 앱에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는 것도 사진 몇 번 찍어놓고 315컷에 5컷 집어넣고 매직 포트를 다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개 콘텐츠를 여러분이 써보셔야 됩니다. 밤에 관련된 걸로 가서 정말 집안에 있는 식물이 있으면 식물을 찍으세요. 내 집에 수족관이 있다면 수족관 한번 찍어보세요. 수산물에서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으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축산물에 관련된 돼지 그림이 그려진 거 있을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애완견을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애완견 없는 사람 없어요. 맞죠? 뭐 2마리, 3마리,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얘들이 환경이 달라져요. 요즘은 애견이 굉장히 연로한 애견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을 무척 감싸네. 내 가족의 일원입니다. 요즘은. 근데 나만 찍을 게 아니라 애완견 한번 찍어보세요. 그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리듬을 타요. 그리고요 잔병에 잘 걸리질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테크놀로지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스킨까지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가전제품에 관련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가전제품을 많이 갖다 놓죠. 뭐 여러분의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TV 있죠. 이렇게 뭐 노트북이 있죠. 전원이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기를 모태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집안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계량기가 있죠. 그 계량기 놓으면은 그 퓨즈 박스부터 시작해서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배전판이라고 그러죠. 그 배전판을 통해서 전기를 양분하게 됩니다. 즉 등으로 가는 전기, 코드로 가는 전기,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보일러로 가는 거, 냉장고로 가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기원의 매체는 마그네틱입니다.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 히토류라는 금속 물질이 들어갑니다. 히토류 알죠? 히토류는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틱도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자적인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주성분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전기는 바로 이 마그네틱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스피커를 듣는 그 부분에도 뭐가 있어요? 자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자석은 어떤 전자적인 그 현상을 일으키고 어떤 소리의 근원을 만들어주는데도 이 자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냉장고 열었다 문 안 닫히면 띵동하고 소리 나죠. 또한 세탁기가 돌아가고 다 끝나고 나면 띵동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센스가 다 각각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센스가 들어있고, 또한 이런 세탁기에도 센스가 있고, 이런 TV에도 센스가 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컴퓨터 같으면 CPU, 뭐 자동차 같으면 ECU, 이런 것들이 즉 터미널이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
집안의 전기는 배전판에 갖고 있듯이 그 배전판의 컨트롤 부분을 컨트롤하고 이쪽을 전원을 끄게 되면은 한마디로 전기 벽소에 들어있던 내장에 있던 전기들이 끄지게 되고, 또한 모드를 끄게 되면 스위치 역할을 해주니까 전등들이 다 소명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전기원을 가지고 다양한 구성을 해서 생활 가구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여러분이 잠자는 그 매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용하는 집안에 들어와 있는 마그네틱이 없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갑 안에도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그 뒷면에 보시면은요, 마그네틱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맞죠? 이 마그네틱은요, 우리 인체에 굉장한 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나쁜 에너지입니다. 그게 바로 전자파입니다.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전자파가 나오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이기를 쓰게 되면은 드라이기에서 전자파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TV를 켜면은요, 내가 손을 가지고 등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죠? 정전기가 일어나죠?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해도 정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ICT나 IoT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사진을 찍고 나서 315코 사진을 현상을 시켜놓고 여러분이 가서 아무리 이걸 해도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금방까지 정전기가 일어나던 거를 왜 정전기가 안 일어날까요? 사진을 찍으면은 바로 그 유해 파장을 차단을 해버립니다. 중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즉 부딪히고 전자장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왜 세탁기를 여러분이 건조를 하게 됩니다. 세탁기를 빨게 되고 또 빨고 나서 그걸 건조를 시키는 그 과정, 바로 우리 같은 에너지원을 시키는. 그러니까 빨래를 사진을 찍으면 돼요. 사진을 찍게 되면요, 이 섬유가 틀려져요. 섬유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염 수치를 빨리 빼내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탁기를 돌리잖아요. 세제를 많게는 30%에서 50%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즉,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물이 들어와서 물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빗물에서 빨래를 하는 거하고 기존의 수돗물에서 빨래하는 거하고 어떤 게 때가 잘 들까요? 빗물은요, 경도가 없습니다. 경도가 제로예요. 그러나 일반 수돗물은 60ppm이라는 이 경도의 차이입니다. 즉, 경도가 있기 때문에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수기를 통해서 물을 쓰게 되면 물이 굉장히 미끄럽죠. 그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온화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어디서 찍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6가지, 7가지 ICT나 IoT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유해 파장, 그거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왜 제가 355곳에 충전기를 꽂고 저녁에 주무실 때 충전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충전기를 꽂음과 동시에 내 집안에는 수맥이 차폐가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만약에 스마트 매직 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다면요, 바로 그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내 집안에 완전하게 수맥을 차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시면은 왜 잠이 잘 오는지, 그리고 몸이 활성화되니까 적은 시간을 주무셔도 활성화돼요. 저는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김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한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 젓갈을 데리게 되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젓갈을 데릴 때 야외에서 젓갈을 데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보니까 젓갈을 어디서 데려야 돼? 아파트에서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냄새가 이런 벽 같은 거에 가구에 다 스며듭니다. 냄새가.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나 저는 걱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젓갈 끓여가지고 젓갈을 담고 또한 김장을 해서 그 갈치국 냄새, 젓갈 냄새가 이렇게 포함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다 한원이 됩니다.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국장을 끓였어요. 청국장 냄새 즐겨 먹고 싶지만은 그 냄새가 오래도록 가니까 잘 꺼내지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된장찌개, 뭐 생선찌개 참 잘해 먹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냄새적인 거 우리가 생선을 구워도요 그 생선 냄새가 불과 몇 분만 있으면은 냄새가 다 한원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7번째, 8번째는 ICT와 IoT예요. ICT는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IT는 통신체잖아요. 근데 ICT는 뭐냐면은 웨어러블입니다. 즉 통신을 관련된 제품. TV도 통신에 관련된 제품이죠. 인터넷 주파수가 들어와야 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전원과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원 플러스 뭐가 들어있죠? 즉 통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파이 그런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냉장고에도 ICT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TV도 볼 수가 있고 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냉장고 안에 있는 부분이 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이 ICT나 IoT 카메라로 여러분이 냉장고를 찍고 거기다가 에코로 사진을 찍고 또한 여러분이 그 안에 에너지원을 집어넣고 싶다면 이태에서 사진을 찍고 올려놓으시게 되면요 아주 대단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코를 찍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 안에 있는 냉장물, 냉동물들이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냉장고를 활짝 열어놓고 나서 그 내부를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보이는 냉장고면은 그 보이는 냉장고를 보여주고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한 냉장고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이 스마트 매직카드를 내장을 하고 나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까지 났던 냉장고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뭐 저희 그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일러에 가서 보일러가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보일러를 사진 찍으세요. 냉장 보일러 소리 안 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소리가 나면 사진을 찍으세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소음이 중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모든 냉장고 전자제품에는 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센스가 있죠. TV에도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페이스북 그런 거 다 보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전자적인 전자로 관련된 모든 것 전기가 통용하는 수 있는 것은 마그네틱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중화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결론은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신경을 깨는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이거를 사진을 찍는과 동시에 바로 그걸 중화시키기 때문에 내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강력한 수맥의 파장도 바로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수맥이 들어오게 되면 잠이 와야 하나요? 수맥 자리에서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수맥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얹혀요. 여러분이 수맥 자리에서 술을 먹게 되면은요 이상해. 어떤 식당에서는 술을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그 자리가 수맥 자리예요. 술이 받질 않습니다. 그날 술 먹은 거 다 오바이트 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서 내가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아주 유해 파장이 있는 자리에 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굉장한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즉, 내 침대가 대진 침대 사건 다 아시잖아요. 방사능이 나왔죠. 여러분, 이 에너지는 우리 인체의 구성원을 깨는 이렇게 유해 파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바로 이런 ICT와
IoT를 여러분이 활용한, 편리해서 사용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그런 마그네틱이라는 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있는 그 신용카드 하나가 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로 사진을 찍으면 돼요. 라이프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오행 에너지가 들어가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웨어러블 시장은 점점 커져갈 겁니다. 여러분 뭐 시그너처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요즘은 잘 아시겠잖아요. LG에서 나오는 스타일로도 나오고, 요즘 청호에서도 나오고, 웅진에서 나오고,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가전제품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가전제품이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옮겨놓으면은 바로 거기에서 유해 파장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의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집어넣고 그걸 활용을 했고, 여러분이 건조기에 집어넣어도 건조기 자체에 바로 사진을 찍어놨다면은, 또한 옷을 사진을 찍어놨다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로 오늘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는 IoT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는 IoT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4차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로봇이 나오게 될 거고,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 IoT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 사물이다. 사물과 사물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대를 우리는 IoT 시대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바로 그 부분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손목에다 뭐를 차죠? 스마트워치를 차죠. 내 스마트폰과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있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네, 전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다양한 내 건강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IoT에서 사진 찍고요, BT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내 몸에 힘을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은요, 바로 ET에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내가 사진을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원이 틀려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oT 시계 하나만 찼을 뿐인데 틀리고요. PPT에서 나오는 우리가 건강 모드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즉 시계 대용으로 차는 거 있죠. 스마트 밴드 같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착용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찍습니다. 그런 센서 기능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리모컨을 이어컨을 쓰는 경우 많이 쓰고 헤드셋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바로 자석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면 자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울려주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자석이 있나요? 있죠. 소리가 나려면은 자석이 있어야 돼요. 진동을 하게 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어야 돼요. 왜? 진동자가 떨려줘야 되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자율성이 깨집니다. 나는 몰라요. 그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내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자율신경을 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헤드셋부터 시작해서 이어셋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도 좋고요. 내가 안경을 찍어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저는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났을 때 눈이 시원하고 눈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BT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수술을 할 때
다양한 뭐 전자해서 전자현면형도 놓고 보고 확대경 놓고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예. IoT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진을 찍어서 예? 하시게 되면은요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수술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은요 너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제품의 12가지 이 예배 제대로만 안다면은 엄청난 거를 만들어주고 내 일상생활에서 이게 차지하는 부분이 호흡의 천성으로 안전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IoT나 사물인터넷, 앞으로의 시대는 사물인터넷 시대입니다. 아마 엄청난 양들이 물려 들어올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활용하시다. 하여간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미쳐지는 그런 악영향을 유해 파장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IoT입니다. 사물인터넷. 즉 사물과 사물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에는 필히 IoT에서 사진을 찍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드론의 시대입니다. 이제 드론이 보편화가 되고 새로 말하면 자동차의 시장은 조각화될 거고 드론 시장은 확대될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이런 IoT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는 사진을 찍게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지금은 IoT로 찍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찍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IoT 제품에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드셋을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행위에 좋고 귀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헤드셋을 많이 쓰고 있으면 난청이 됩니다. 그러나 소리를 적게 들어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특히 보청기를 갖고 있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누가 왔는데 제가 하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선생님 귀 잡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끈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IoT, ICT, ET, BT에서 네 군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올려놓자마자 제가 다시 보청기 2개를 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연구소는 주파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녹화 방송을 보셨겠지만 주파수가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주파수가 큰데 이분은 그 주파수를 못 들었어요. 즉 보청기를 끼고도 그 주파수를 못 들었다는 것은 귀가 굉장히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탁 차면서 아까는 잡음이 안 났는데 잡음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까 이 주파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우리가 주파수가 뭐예요? 그걸 알려줬더니 이 주파수래.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진만 찍어놨을 뿐인데 금방까지 못 듣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음향에 관련된 굉장히 고견이 있는 분이 그 음악을 스피커를 사진을 찍었는데 딱 하자마자 소리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음향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음악에 그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를 굉장히 틀립니다. 네.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오는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2가지 ICT와 IoT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앱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주니까 이 정말 매직포토 카메라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몸소 느끼게 됐을 겁니다. 이제 몇 가지 남았죠? 제가 지금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가지잖아요. 4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제품을 만들 때
베타 버전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농촌, 축산업, 수산업, 공산품을 만드는데도 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바로 마지막 4개의 관련된 부분으로 이들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은 농작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걸로 화분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농촌에 계신 분이면은요, 비닐하우스에 가서 비닐하우스 앞면에서 한번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요, 뒷부분에 가서 찍으시고 중앙에 가셔가지고 앞뒤로 찍으세요. 그러면은 앞면에서 찍는 한 카트와 저쪽 뒷면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한 면이 두 카트가 찍어지고, 중간에 가서 뒤쪽을 바라보고 하나 찍고 앞쪽을 바라보고 하나 찍으면 4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정거리 안에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모든 면적들이 그 안에 사진이 다 담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거기서 사진을 찍고 315컷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농작물이 자라나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정말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친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또한 웰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과일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 과일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당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출하해도 이 제품은 오래도록 신선도가 오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커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나가게 되고, 또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오행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걸 먹자마자 매료가 됩니다. 맛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직접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농작물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보세요. 시금치, 아오, 브로콜리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부추 사진 찍어보시고요. 무부터 시작해서 다 찍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받아오는 거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분 콩나물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숙성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맛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커가는 과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농작물로 가지고 참 실험을 많이 했어요. 또한 슈퍼마켓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야채 코너, 심지어 과일 코너 무수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공산품에 관련된 부분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린 에너지, 즉 그린 라이트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린 라이트를 들어오는 전기 라인에다가 컨트롤 박스에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슈퍼마켓에 쓰게 되면은 50평 규모로 모든 냉장고에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한 이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진 과일 냉장고, 야채 냉장고들이 형성하고, 또한 축산물에 관련된 종이점 냉장고가 완전히 틀어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엄청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의해서 바로 이 제품들이 형성이 되고 할인몰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집단 지성을 통해서, 또한 고객의 리즈를 통해서 바로 그런 제품들이 만들게 된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저는 이 4가지 즉 그 업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이 제품을 들음으로써 그분들이 저희 매직포토라는 거를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적용해 볼 수 있게끔,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되고 카메라에서 그게 연결이 된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우리가 제조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제품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서 부추에다 한번 사진 찍고 한번 보관을 해보세요. 브로콜리에다가 사진 찍고 한번 보관해보세요. 아욱에다가 한번 사진 찍고 한번 해보세요. 미나리에다가 사진 찍고 해보세요. 그 대신 하실 때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물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적부터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미나리도 올라가 있고 아욱도 올라가 있고 브로콜리도 올라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셨을 겁니다. 정말 완전히 틀려져요. 아욱 같은 경우는요, 한 3, 4일 가면은요, 누래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퍼래요. 즉,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당연하지, 틀리지.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이게 오늘로서 딱, 일주일 됐습니다. 김치를 하고 나서 저희 기술로 에너지를 넣어서 정말 이 빠른 김장 바로 남은 김치에도 숙성이 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점심에 그 김치를 먹었습니다. 정말 김치가요, 보통 우리가 김치가 익으려는 과정에서는 약간 쓴맛이 납니다. 맞죠? 근데 쓴맛이 없어졌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일주일 만에 개봉을 해서 먹는데 벌써 맛이 들었어요. 감칠맛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김치 하나로 밥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팜에 관련된 것은요, 에너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팜에 관련된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아욱도 찍고, 미나리도 찍고, 뭐 다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이제 식물이다 보니까 푸드에서 찍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런 야채, 즉 음식을 만들지 않은 그런 야채에는 바로 팜에 관련된 주파수를 주입시켜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마 돼지 그림이 들어있는 축산물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매직포트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모델이 우리 한국만 쓰는 게 아니라 유럽도 쓰고 중국도 쓰고, 그래서 세계 어떤 영어라면 공통어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앞면에 그 영어로 나와 있다는 부분,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쉽게, 왜냐면 거기다가 한글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어떤 약자를 쓸 수가 없어요. 뭐 푸드 같은 건 쓸 수가 있는데, 뭐 푸드면은 F, ODD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문을 했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축산물이에요. 그 축산물에, 뭐 축산물을 적용하는 데는 사료도 있을 거고요. 또한 축사도 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이 크는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데서 뭐가 많이 나오죠? 냄새 같은 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면역성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축산물을 숙성하는 어떤 고기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이 축산물에 관련된 주파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직포토
카메라 중에 이 축산물의 주파수는 다양한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찍으면 안 됩니다. 이 밑에 네 군데에서는 우리 몸이 나오면 안 돼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생명 주파수가 아니고 동물에 관련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산물에 관련된 즉 돼지고기, 뭐 닭고기, 오리고기가 비교적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오리고기를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요 닭 찍어보시고 돼지, 소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육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정육점에 있는 그 고기 종류를 사진을 딱 들어오면, 오늘 고기 들어오면은 테이블에 닦아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놓고 올리면서 그렇게 하시면은요 정말 고기가 숙성이 돼가지고 맛이 아주 죽여줍니다. 이게 축산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용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는 수산물입니다. 아마 주변에 횟집도 많이 있을 거고 또한 수족관에 관련된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서 애견을 키우고 있어. 그러면 축산물에 가서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수산물에 관련된 내 집에서 열대어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은 바로 뭐 수산물, 수족관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진 찍으세요. 항상 그 안에 포터라인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시면은요 바로 그 피쉬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진 찍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데는 푸드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바로 이 PC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족관을 찍게 되면은요, 수족관이 어떤 이끼 같은 게 잘 끼질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활동성이 좋아지고 또한 그 물에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 물이 아주 부드러운 물로 바뀌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하우스에서 이걸 하우스에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벌들이 하우스 공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벌들이 날아가 다니는데도 힘들어요. 즉 우리가 수영할 때 뾰족한 모자를 쓰고 수영하는 거하고 둥근 모자를 쓰고 하는 거하고 물의 저항이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배가 뾰족한 이유는 물을 가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유형입니다. 어떤 바람이 오는 차지 이런 것들 어떤 저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벌이요. 유형이 틀립니다. 하우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찍기 전까지만 해도 벌들이 잘 소리가 틀립니다. 잘 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우스에 앞면에서 찍고 좌측면을 찍고 중간에 딱 찍으니까 거짐 사각지대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으니까요. 벌들이 쌩쌩 왜 소리가 틀려요. 그때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사진을 찍는과 동시에 공기가 달라지니까 그 안에 있는 이 곤충까지도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데 물에다 사진을 찍으니까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완전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축사에서 사진을 찍어내면은 닭과 오리, 심지어 돼지, 소, 양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내 집안에 애완견을 찍으면 당연히 애완견이 달라지겠죠. 고양이를 찍으면 고양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12가지 앱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를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매직포트.
이 앱 하나만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PC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진을 찍고 그 생선을 가지고 우리가 회를 만들었을 때는 푸드에서 찍어야죠. 그죠? 매운탕을 끓였을 때 찍어야 되고, 즉 음식물을 만들어냈을 때는 푸드에서 찍어야 되지만은 그 음식물을 만들게 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어패류가 들어왔다. 뭐 어패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해삼, 뭐 전모, 키조개,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조개류들, 반지락, 뭐 이렇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한 거기에 대한 해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수산물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매장에 있는 그 수산물을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반지락 같은 경우는요, 생명이 틀려요. 여러분이 오늘 꽃게를 10상 잡아왔어요. 살은 꽃게예요. 죽었던 꽃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완전히 신선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아침 시간에 산 사람이나 저녁 시간에 산 사람이나 그 신선도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야채도 매가지입니다. 그 야채의 신선도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어제 재고가 오늘부터 나갑니다. 즉 어제 재고가 더 싱싱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 여러분, 오늘 팔고 남은 나머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물건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싱싱하지 않게 보이죠. 그러면 결론은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기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걸 팔으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보셨잖아요. 네. 어제 팔던 아욱이 오늘은 700원 떨어져 1,400원이었는데 반절 가격. 그것도 안 나가면 저녁 시간에 또리하는 시간에 300원, 200원으로 놓지 않습니까? 브로콜리도 매한가지예요. 브로콜리는요, 사람 손을 타야 되잖아요. 그럼 꽃이 펴버려요. 그럼 브로콜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700원 나눠도 안 나가요. 보통 브로콜리가 보통 1,500원에서 많게는 2,500원까지 가잖아요. 이런 것들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누구든지 싱싱한 걸 먹고 싶지, 누렇게 꼽힌 걸 누가 먹고 싶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해서는 안 나가니까 결국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손해보고 제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저희 기술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정말 직원 한 명의 월급이 나올 정도로 달라집니다. 또한 야채 가게도 매한가지고요. 이 수산물, 여러분 고기를 내가 삼겹살을 아주 맛있는 고기로 해가지고 고기를 한번 유통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한 건 사고 와서 먹었던 사람들이 이 집 고기가 너무 맛있네? 다시 찾아옵니다. 아까 그 먹었던 고기로 다시. 처음에 사간 것은 한 건 사갔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와가지고 세 건 주십시오. 그러면 걸려면 뭐예요? 매출이 3배가 오른 거잖아요. 바로 저희 기술은 그런 데다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매직포토를 정말 제대로만 알고 계시면은요. 그래서 이 매직포토 카메라는 여러분들 이 업소에서 싸는 기본적인 툴입니다. 이 툴을 주고 나서 그분들이 사용을 해봤어요. 느꼈어요. 그러면은요, 천장형 카메라를 쓸래야 쓸 수밖에 없어요. 즉 이미 소스를 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얼마든지 천장형 카메라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매직포토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산물까지 했고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산품입니다. 제가 선풍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풍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선풍기를 우리가 틉니다. 맞죠? 여름에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풍기를 제가 온전하게 받아요. 그러면은 선풍기 바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때리게 돼요. 바람이 내 피부를 때리게 됩니다. 나는 선풍기 바람을 오래 썼기 때문에 내 피부가 그 마찰에 의해서 얼굴이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이 선풍기 바람이 내 피부를 때렸기 때문에 내 얼굴이 두터워지고 또한 내 눈에 쏘였기 때문에 눈에서는 눈물을 말리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공산품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제조하는 겁니다. 그 선풍기를 바람을 한번 쐬보세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24시간 바람을 쐬도 피부가 따갑지가 않고 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선풍기는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기술하고 융합을 하니까 선풍기 바람이 피부를 때리는 역할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선풍기 바람이 아주 숲속 공기처럼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 부드러운 바람이 내 피부에 방패하는 피부의 나노미터를 뚫고 들어갑니다. 즉 내 피부랑 같이 호흡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내 피부가 체감온도를 빨리 떨어뜨려요. 체감온도를 빨리 떨어뜨린다는 것은 내가 선풍기를 1단을 틀었을 때 더우니까 2단을 틀었는데 다시 이 기술을 적용하면 1단을 틀어도 된다는 거죠. 즉 모터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면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가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이걸 사용하니까 자동차가 에어컨이 소리가 나던 것이 소리가 줄어들고 더 시원하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품을 만드는 데다가 이 기술을 적용을 하잖아요. 남들 업체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완벽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산품. 근데 나는 헤어드라이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헤어드라이기는요 잘 아시겠지만은 전자파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요 제일 더운 바람이 나오는 라인에도 놓고 줄자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비교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더운 바람에 놓고 사진을 찍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근데 10cm에다가 놓으니까 뜨거워요. 다시 20cm로 가면 20cm 뜨거워요. 30cm 가니까 뜨겁질 않아요. 이미 비교 테스트 끝났어요. 다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똑같이 실험을 합니다. 아까 10cm 뜨거워요. 20cm 갔는데 안 뜨거워요. 아까 20cm 갔는데 뜨거웠잖아요. 10cm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드라이기는 내 피부에 즉 공기가 무거운 공기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공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적인 걸 중화시켜주고 이걸 함으로써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여기에서 관련된 제품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어떤 물질을 여기에다가 융합을 했을 경우에는 기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4가지의 기술, 즉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을 이해하고 그들이 만드는 그 제품에 우리 기술에 관련된 칩이나 또한 우리 기술이 관련된 신바이오 물질들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가 공산품에다 이런 주파수를 내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신물질에다가 이분들이 원하는 그 주파수를 저희가 물질에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물질을 이분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 물질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품화를 만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수출하는 용품은 공기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 해롭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이즈만 봐도 하기 때문에 온도 전달기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공기로 바뀐다는 거죠. 즉 우리 피부에 굉장한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에어컨 수억 대를 만들어냅니다. 에어컨에 이 기술을 적용시키면 수억 대에 관련된 로열티를 우리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매직포터를 만들었는지, 왜 매직포터의 12가지 앱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활용하고, 심지어 이런 농사 짓는 분, 또한 축산하시는 분들, 수산하시는 분들, 심지어 알에서 깨어나는 그 치어 만든 알, 저희 사진을 찍게 되면요 불량률이 안 나요. 변이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에서 잘 깨어나고, 즉 알을 부화시키는데 성공률이 30%였다면은 저희 매직포터로 사진을 찍고 수산물에서 사진 찍고 그거를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거진 6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매직포터는 재료를 절감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재료에 절감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12가지 관련된 내용으로 2시간이라는 시간을 맞게끔 활용한 부분이고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아마 오늘 매직포터 카메라에 관련된 이 부분을, 이 설명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직포터 카메라가 그 안에 12개 있는 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만 가지면 진짜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아이템이 없다는 것을 오늘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채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까 뭐가 절약된다고 그랬죠? 야채들이 잘 상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부가 나오게 되면 직원 한 명의 월급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죄송하지만은요, 정말 그 면도기 만드는 회사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일회용 면도기 하나 가지고 지금 4년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도르코나 질레트의 면도기 날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도 슈퍼마켓에 사시보시면 저는 그때 구할 때 4,500원인가 하더라고요. 날 하나에. 그 날 하나를 가지면은 보름을 씁니다. 보름이 지나면은 잘 들질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날을 사게 돼요. 근데 날을 낱개로 팔지는 않습니다. 보통 날을 3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팔게 돼요. 그러면 4,500원, 4,500원, 4,500원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날을 내가 한 달에 2개를 쓴다고 하면은요 9,000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만 원이라는 걸 제가 그 면도날을 사기 위해서 허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 면도날 하나 가지고 4년을 썼다면은 저는 4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매 한 가지죠. 이렇게 재료의 절감을 합니다. 내 개인 소비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근데 이것만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빨래할 때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즉 세제를 적게 들어간다. 여러분, 세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섬유유연제 비싸고요, 향내 내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은 빨래하는 데에다가 드라이 세제부터 시작해서 락스 하여간 5-6가지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한번 찍어서 빨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빨랫감에다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세제를 그동안 내가 2스푼을 넣었다면은 1스푼 반만 먼저 넣었어요. 그러면은 반 스푼을 우리가 전략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스푼을 넣었다면은 2스푼만 넣으세요. 그래서 한 30%, 33% 정도만 전략을 하세요. 근데 전략이 많이 된 것 같아.
그랬을 때는 2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1년에 여러분이 세제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액수가 납니다. 즉 아까 제가 면도기 했던 거에 5배 정도의 전략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직포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하는 비용은 많습니다. 저는 생수물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수돗물이다 한번 해볼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4명입니다. 4명. 근데 4명이 먹는 생수가 그 물로 밥도 했고요. 네. 그 물로 찌개도 끓였고요. 네. 그 물 계속 먹죠. 그 물로 하다 보니까 물 소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 앞에는 생수 묶음으로 한 게 3박스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매직포트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먹는 힘이 좋습니다. 그 물로 밥을 했는데 밥이 아주 찰지고 맛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뀐 겁니다. 수돗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생수통 그 2리터짜리 그 병에다가 수돗물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런데요, 물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생수를 끊었습니다. 그 생수 비용이 제가 심지어 자동차에 타고 다니는 휘발유를 집어넣은 가솔린 하는 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비용이. 저는 그 비용을 전략했습니다. 10만 원이 한 달에 전략되면은요, 1년이면 120만 원이 전략되는 거예요. 아마 생수 30만 원치 넘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30만 원이면은요, 1년이면은 360만 원을 전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심지어 참기름도 전략되더라고요. 참기름을 사진 좀 이거 눈곱만큼만 집어넣어도 향이 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절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세제 전략되죠. 야채 전략되죠. 뭐 고기 찍고 뭐 찍고 조미료 찍고 한번 해보세요. 소스 찍고 적은 양의 소스만 집어넣어도 맛이 훌륭해요. 목욕물 한번 찍어보세요. 목욕물을 사진 찍고 하룻밤을 재고 나서 그 물로 한번 목욕물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여러분 사진만 찍으면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전략되는 부분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의 천생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내 천성으로 만들자. 매직포트는 호흡의 천생입니다. 이제 모든 품목을 12가지 이 앱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진을 다 찍으세요. 그리고 같이 융합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매직포트는 여러분한테 생활에 엄청난 걸 줍니다. 여러분의 어떤 건강적인 기능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찍습니다. 심지어 저는 먹는 건강식품에 관련된 비타민제를 모두 비타민제를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안 찍고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생활의 모든 일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직포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화가 되고 또한 매직포트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만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은 이 매직포트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거를 지원을 해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2시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네요. 오늘 사업 설명과 비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것은 정말 매직포트 카메라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매직포트 카메라가 어떻게 다양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다시 녹화에 돼서 유튜브에 띄워놓게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매직포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한테 비전을 드리기 위한 부분 정말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 설명만 듣는다면은 이제 매직포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매직포트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섰습니다. 이제
주말 참 좋은 주말 되시고요. 코로나에 항상 이겨내서 정말 우리가 백신이 맞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